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 밤 9시 53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1.7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이 1.7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솔직히 상상치도 못했어요. 야, 이렇게까지 오르나? 라고 상상치도 못했는데 오늘 정도면 이제 고점 나올만 하지 않나 싶은데 고점도 높이고요. 원래 지난주에 생각했던 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지난주 만기 전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만기주쯤 되면은 요렇게 6월 만기처럼 고점에 대한 저항 확인하면서 어떤 뭐 저항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만들겠구나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주 뽕을 뽑고 있습니다. 이 기세면 내일도 고점 높아지면서 내일도 한 번 더 오를 기세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풋옵션이 아니고 콜옵션은 거의 뭐 미친 듯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래서 콜옵션하고 선물하고 다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월봉상으로도 그렇고요. 확실히 어떤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좋았던 장의 끝을 보려니 불꽃놀이가 그만큼 화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올랐다고 해서 어쨌든 뭐 과열인 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 큰 그림들 보시면서 어쨌든 견디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머리를 요리조리 굴려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보통 코스피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나 이런 볼린저 밴드를 뚫고 나가는 이런 현상은 어떤 대세 상승의 이런 시작이나 아니면은 여기 끝에서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상단을 뚫고 나가는 게 시세를 끝내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자리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을 위한 뚫고 나옴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지금 무조건 크게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난 상황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것도 거의 없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5달 동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올린 물량이 이게 누가 샀냐? 개인이 샀다는 거. 외국인은 그동안 뭐 했냐? 두 손 놓고 주식 25조인가? 팔아먹었다는 거. 물론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5달 동안 계속 매도라는 거죠. 하여튼 신기해요. 외국인이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좋은가 모르겠는데 오늘도 선물 1% 이상 올리는데 어떻게 코스피가 1,500억을 지들이 팔고 나가는지 전 정말 이 외국인들의 능력을 보면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외국인과 기관 주식 팔아먹으면서 선물 많이도 안 사요. 선물 오늘도 1포인트 넘게 올렸는데 1,000억으로 다 올린 거예요. 정말 재주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큰 그림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일봉상으로 해서 이미 뭐 비이성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이거를 뭐 어디까지 오른다, 언제 빠진다라는 거를 논하는 거는 뭐 솔직히 너무 맞추기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맞추면 좋지만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음봉이 나오면은 뭘 하는 거지. 오늘도 음봉 나올 수 있었는데 양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루 더 딜레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콜옵션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 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보통은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면 6월 녹화분 한번 보세요. 6월 만기주쯤 되면은 6월 만기주에 여기에 올랐던 요런 그림 한 번 나오면 지수가 꼬꾸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뽑고 한 번 더 뽑고 있어요. 이런 모습, 저 진짜 주식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제가 2010년에 주식 시작했는데 그때는 옵션을 안 했어가지고 그때는 옵션 안 해서 이런 그림은 못 봤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진짜 10년 주식한 사람이 한 번 볼만한 옵션 시장의 그런 기이한 모습들이 지금 다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금 시장 비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대세 상승에는 어쨌든 지금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버블 위에 버블 쌓는 거다. 그렇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죠. 그거 한번 보자고 했죠. 그 무브 인덱스라고
제가 그 아침에 2020년 금융위기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무브 인덱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원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가지고 이걸 막 찾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뭐 블로그인가 봐요. 어떤 사람 블로그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어떤 좀 큰 얘기들, 주식시장 외적인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코어 프라이오리티 클럽이라는 곳에 올라와 있는 글이고, 요게 7일 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7일 전에 올라온 글. 여기 보시면 Calm Before the Storm이라 돼 있죠. 폭풍 전에 뭐 고요함, 요런 제목으로. 네, 지금 보시면은 그 건들락이라고, 여러분들 예전에 S&P 지수 3000대에서 매도 들어간 그 아저씨가 있는데, 지금은 뭐 하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도 어떤 뭐 채권 쪽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랍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무브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요게 역대 최저로 찍었다. 요게 역대 최저를 찍었다. 이게 7일 전에 나온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7일 전에 데이터. 그리고 어떻게 됐나 봅시다. 이번 주에 이거 채권이거든요. 10년물 채권. 자 보세요. 10년물 채권도 차분하게 3월달에 투매 나오고 나서 차분하게 오르다가 어떻게 됐다. 얘도 막판에 기울기, 보세요. 막판에 얘도 요렇게 오르다가 기울기 한번 섰죠. 기울기 한번 쓰고 나서 이제 빠지기 시작한 거죠.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채권 값이 빠졌으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들. 이게 7일 전에 이 건들락 아저씨가 갖고 나온 데이터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 변동성 역대 최저를 찍고 나서 7거래일 전이니까 대충 이쯤이겠죠. 8월 5일쯤이나 올린 글이겠죠. 그리고 나서 채권 금리가 현재 폭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채권 금리가 물론 뭐 연준이 막아주겠죠. 그죠? 연준이 아마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 막아주겠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이 금리가 치솟는 게 문제예요. 금리가 치솟는 게. 지금 뭐 위기는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연준이 다 막아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3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월 달에 이때 금리 엄청 튀었거든요. 10년물이 1.7%인가 1.8%까지 튀었었어요. 이때는 뭐 연준이 놀았나요? 그렇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한 번씩 금리가 튈 수가 있는데, 금리가 한번 튀면은 뭐 한계 기업이고 뭐 어떤 부실한 정부고 한 번에 싹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디폴트가 생기면은 슬슬 어떤 위기가 생겨나고 거품이 꺼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보시면은 채권 빅스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3월 달에 이 전염병 사태가 나고 나서, 이것도 똑같은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뭐가 올랐죠? 달러만 오르고 모든 것이 다 빠졌죠. 극단적인 유동성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만 오르고 나서 다른 게 모든 게 다 빠졌는데, 그 이후로 모든 자산이 다 동조화된 거죠. 주식하고 채권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도. 그래서 채권이 먼저 변동성 지수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어제 변동성 지수를 살짝 일단 띄워준 상태죠. 물론 뭐 오늘까지 띄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상황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과 채권이 동조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 좀 잘 알아봐 놓으셔야 되겠고, 더 이상은 이제 채권이 안전자산, 골드가 안전자산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동조화 현상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 지금 안 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른 게 없어. 여기 보시면 나스닥도 올랐고, 그 사이에 채권을 하도 많이 사갖고 채권 금리도 쭉쭉쭉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올랐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울기가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치솟고 나서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금리와 관련된 차트들도 한 번씩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오래간만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래간만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미국 10년물 한번 봅시다. 미국 10년물 금리 보시면 이제 치솟고 있죠.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돈을 그렇게 풀었다며요. 양적 완화 했다며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풀었다면서요. 그리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 해준다면서요. 근데 왜 채권을 어느 때보다 많이 사주고 있는데, 왜 채권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오히려 치솟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 하겠죠. 연준의 양적 완화라는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일,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적 완화 하면서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는데 왜 이번에 3월 달에 여기잖아요. 3월 달 이 자리에서부터 해서 양적 완화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2008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양적 완화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채권 금리가 조금 떨어지다 다시 치솟냐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어떤 그 위기에 있어서 항상 어떤 예측 역할을 해줬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저점 한번 높이고 나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이다. 주식 시장하고 이제 자산 시장이 좀 달아올라서 그렇지, 사실 그 뒷구멍으로는 다들 뭐들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지표들, 이런 것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보자면은 이 국내 채권 금리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 세계 금리는 어쨌든 동조화돼서 똑같이 움직입니다. 한국 채권 금리도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많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일봉 단위로 보긴 좀 그렇고 주봉 정도 단위로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왔어요. 선은 그냥 대충 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삼각 수렴형이죠. 이 삼각 수렴형이에요. 양적 완화를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추세선 대충 꺼놔서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대충 삼각 수렴형인데, 이 대충 끄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대충 이 감이 오시죠? 거의 다 왔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이게 치솟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한국 채권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외국인들이 돈 싸서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돈 싸서 집에 간다. 주식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고 채권시장이 사실 더 움직이는 돈이 크잖아요. 이렇게 금리들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것들도 어쨌든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주식시장만 좀 쳐다보자 해서 주식만 봤지만은 한 번쯤 체크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현재 뭐 그릴 것 같긴 한데요. 어제 올랐는데 오늘은 또 떨어지네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뭐 들어올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달러가 이 93.5 정도 여기 안착해 갖고 여기 안착하는지 여부를 일단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착하면은 95까지는 그냥 튈 수 있다라는 거, 여기는 딱히 어떤 그 저항이나 매물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위로 쑥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식시장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한 번 더 오르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내일 한 번 더 오르겠다.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내일 한 번 더 오르겠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아직까지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상승 쐐기형, 그죠? 상승 쐐기형 안에서 그 추세선 내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추세선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대박도 쪽박도 없는 그냥 이제 그러한 그 자리인 거예요. 그냥 요 안에서 지금 짧은 박스권, 좁은 레인지 내에서 좀 노는 거예요. 이거 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거 밑으로 뚫고 내려오거나 이렇게 돼야 이제 큰 움직임 나는 거지. 일단 오늘 밤에는 어떤 큰 움직임을,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오늘 밤에. 근데 일단 분위기는 지금 현재는 좋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일단 코스피를 생각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를 생각하면 지금 코스피를 죽이려면 갭상승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밤 미국 상승이 오히려 코스피에 독약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겠죠. 저는 오늘도 그냥 빨리 자볼 생각이고. 자, 아무튼 미국장 현재 이렇게 쐐기형 내에 갇혀 있으니 너무 뭐 상심을 하거나 아직 뭐 돈을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지켜보시면 되고, 오늘 밤 만약에 미국이 많이 올라서 마감해 버린다면은 오히려 이제 내일 코스피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갭상승이 내일 아침에 크게 나오면은 코스피는 오히려 안 좋다라는 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장들 잘 보시고요.
미국 장르 잘 보시고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